메일도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이 포스터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이시죠, 질문. 네,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그 처음에 템플릿 선택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템플릿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제 뭐야 아까 템플릿 보니까 물에 이렇게 강에 돌 던지면 통통통 튀어나가는데 처음에 그걸로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른 템플릿.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PDF를 삽입한다는 건 한 프레임의 PDF 이제 비머로 만드는 거 같은 경우에 그걸 다 쪼개가지고서 이제 한 장씩 집어넣는 한 장씩, 예. 자기가 쪼개서 다른 이미지로 바꿔서. 엄밀히 말하면 PDF 파일을, 제가 알기로는 SWF 파일로 바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파일을 통째로 불러들여서 지가 알아서 쫙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아니, 통째로 아까 삽입했잖아요. 배열까지 하나씩. 배열까지 다다다다다다다. 보통 이렇게 뭐, 4행 5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요. 딴 짓 하느라고 다시 이거 지금 안 되니까 데스크탑에서 안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 장 PDF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됩니다. 예. 그 천국의 음식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예. 원래 김밥하고 떡볶이인데 떡볶이 사진을 못 찾았고요. 육회 사진은 어제 그냥 하도 맛깔스러워 보여서 넣었고, 배신하지 않는 음식 세 가지는 김밥, 떡볶이, 짜장면입니다. 육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뭘 하나를 더 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요. 더 해도 됩니까? 네. 예를 들어 한 프레지에서 한 프레임을 잡아서 이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옮겨가면 테마가 바뀌나요? 당연히. 이쪽 테마. 현재 있는. 그러면 이쪽에 테마 있어도 새 테마 하나 열고 다 옮겨가기만 하면 네 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기, 아까 뭐였죠? 뭐 하나 새로 보여주신다고. 그거, 한글 글꼴 바꾸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맥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제가 프레지 하다 보면 이게 별로 성능을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사파리하고 크롬하고 같이 쓰는. 지금 기본적으로 뭘 쓴다 그랬죠? 한글 글꼴을? 예, 나눔 고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테마에 보면 어드밴스드에 가가지고 CSS 에디터를 띄웁니다. 실제로 바뀌는지 한번 봐야죠. 외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제가 바디에 해당되는 거 말고 스트롱 헤드에 해당되는 걸 한번 바꿔볼게요. 나눔 펜으로 바꿔볼게요. 여기가 헤드예요. 헤드. 거기 나눔 고딕 볼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이렇게 바뀌어요. 나눔 펜으로. 여기 있는 글꼴만 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글꼴만.
내가 데스크탑에 아무리 뭐 많은 폰트를 뭐 애플, 새로 나온 애플 산돌 고딕 네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못 써요. 프레지 서버에 있는 폰트만 쓸 수 있어요. 바뀌는 영역은 어디까지? 아까 지금 잠깐 퀴즈만 하이라이트 했는데, 예. 그거 다 밑에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예.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 입력 창 하나에 한 가지 스타일만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타이틀 영역이에요. 이건 서브타이틀이고, 이건 바디고. 전체 프레임이 다 바뀌어요. 전체 파일에 아, 그렇죠. 헤드가 다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참. 이거 발표자가 시원찮아서. 보이세요? 다 바뀌어요. 네, 다 바뀌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 그거는 다 바뀌어요. 편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뭘 하나 더 하고, 아니면 그냥 마치고. 괜찮아요? 조인성 교수님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120권 정도의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이 좀 일관된 포맷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게 보면 되게 허접해요. 막 동그라미 기호를 막 이응자로 막 식자하고 막 그래요. 아직도. 그 옛날에 타자기 시절에 글머리 기호를 이응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아래 한글을 띄워서 이응으로 동그라미를 하고 막 그래요. 밑에 대시는 막 하이픈으로 하고. 그런 게 막 너무 싫어서 일관된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원고 작성 기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한번 특별히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여기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놨어요. progress.tstory.com/176 이거 오늘 닫을 거예요. 좀 이따. 예산정책처 매뉴얼 오브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하시려면 하세요. PDF. 오늘까지만. 여기 progress.tstory.com/176 12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뭔 책이냐 하면 요런 책입니다. 요런 책. 원고 작성 기준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만드는 책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책이에요. 기본은 이제 우리 행망용 기본 프로그램이 아래아 한글이기 때문에 아래아 한글에 맞춰서 책은 어떻게 구성되며 판형은 어떻게 정하며 글꼴은 뭘로 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앞부분은 다 기능에 관한 거고 요새 교육 같은 거를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실제로 요 대상자들한테 하는 거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프레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고 작성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레지 가장 장점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크지도 높지도 않은 산이 하나 있는데 산 위에 올라가면 나보 원고 작성 기준이 있다. 저걸 가지러 가려면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된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 시작해보자. 네. 그래갖고 이제 법 얘기도 막 하고 우리 기관의 목적, 연구 분석하는 기관인데 그 결과물은 분석 보고서다.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이포그래피가 뭐냐? 이렇게 해서 타이포그래피 얘기를 좀 많이 시작을 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옛날에는 활판 인쇄술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최근에 이제 DTP로 넘어오면서 레이아웃 디자인 작업 이런 거와 동일한 용어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 보고서는 책으로 많이 나오는데 책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좀 기초부터 탄탄히 찾아줍니다. 유네스코 권고 49쪽 이상만 책이라는 1964년에 발표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요새 시점에서도 정확한 거냐 이런 의문점 같은 걸 많이 정해주고 49쪽 안 되는 책도 많이 있잖아요. 아동도서 책도 있고 뭐 난중일기 이런 책들 한석봉 천자문 유네스코 권고가 불량 규정을 둔 게 과연 적합한 거냐 그런 의문 인쇄된이라는 규정은 또 과연 적합한 거냐 요새는 전자책도 많이 있잖아요. 인쇄되지 않은 파일 형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책은 이제 요새 시점에 맞춰서 책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이 화면 내부에 여기 나오는 건 이 쪽수는 방금 다운로드 하신 그 PDF 쪽수를 말합니다. 책의 외형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 표지가 있고 면지가 있고 뭐. 책은 크게 앞부분, 본문, 뒷부분인데 택에서도 마찬가지죠. 프론트 매터, 메인 매터, 백 매터 이 명령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택은 책 만드는데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조판 툴입니다. 책 중에서 앞부분, 본문, 뒷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라이팅한 본문.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는 머리말, 차례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건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죠. 뒷부분에는 이제 뭐 부록이나 꼭 본문에는 필요 없지만 꼭 적어둬야 될 것들. 참고문헌, 찾아보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니 해도 본문입니다. 본문. 본문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항상 펼침면이 있죠. 책을 펼쳤을 때 왼쪽은 짝수 쪽, 오른쪽은 홀수 쪽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아무 책이나 한번 보세요. 책을 펼쳤을 때 왼쪽은 짝수 쪽, 오른쪽은 홀수 쪽입니다. 이제 가로쓰기 책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세로쓰기 책은 반대입니다. 홀수 쪽이 왼쪽, 짝수 쪽이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책을 펼쳤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항상 홀수 쪽이에요. 펼쳤을 때 오른쪽이. 그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메모아 클래스 같은 데서 또는 그냥 일반 클래스에서 항상 홀수 쪽으로 시작하게 하려면 어떤 명령을 주는 거죠? 클리어 더블 페이지. 클리어 더블 페이지 명령이 항상 홀수 쪽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메모아에서는 클리어 렉토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책은 항상 홀수 쪽으로 시작해서 짝수 쪽으로 끝납니다. 책은 종이 한 장이 한 장 한 장 개념이 있죠. 그 한 장엔 뭐가 있습니까? 짝수 쪽도 있고 홀수 쪽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홀수 쪽이었는데 이렇게 넘기면 그 다음 면이 짝수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이 항상 두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책은 항상 홀수 쪽으로 시작해서 짝수 쪽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과 뒤 양면이 있으니까 2의 배수인 거예요. 뒤에 책을 펼치다 보면은 이제 판권이 홀수 쪽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판권을 넘기면 뒤에 백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도 짝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항상 짝수 쪽으로 끝납니다.
근데 판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신국판, 크라운판, 사륙배판, 국배판 뭐 이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사륙배판 판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판형을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판형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하나, 둘, 세 번째 거 190에 260mm 되는 판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10에 297은 왠지 숫자가 좀 낯이 익죠? 저기 뭡니까? 200. 예, A4 판형이 국배판 A4입니다. 원래는 좀 더 커요. 한 300mm 정도 돼요. 297이 아니라. 그리고 한 220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국배판이라고 하면 그냥 A4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4에 250 요게 이제 요것도 많이 쓰여요. 소설에서도 많이 쓰이고 요 신국판 요것도 소설에서 많이 쓰이죠. 우리 기관은 사륙배판을 많이 쓰고요. 판형이 있으면 책의 크기가 정해지면 그 책의 본문하고 면주가 놓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판면이라고 합니다. 그 메모아 클래스에서는 뭐라고 하죠? 타입 블락 사이즈 이런 명령어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판면을 결정하게 되고요. 판면은 보통 가로 길이, 글자가 식자되는 부분, 가로의 길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보통 세로 길이가 정해집니다. 세로를 먼저 정하고 가로 길이를 나중에 정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로 길이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정해집니다. 한행의 길이라는 거는 한글 도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단 편집, 1단, 2단, 3단 이렇게 막 편집할 수 있잖아요. 1단 조판 일반적인 서적을 기준으로 하고 글자 크기가 10포인트 정도 됐을 때 한 30에서 40글자 이 정도 들어가는 한행의 길이가 가장 읽기가 편하대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1포인트가 0.351mm인데 그게 아까 30에서 40글자니까 그 중간값 한 35글자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10포인트 35글자가 12.2cm, 11포인트 35글자가 13.5cm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가로폭 12.2cm에서 13.5cm 정도 가로폭을 갖는 책 한행의 길이가 그 정도가 그냥 읽기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이 너무 짧으면 줄바꿈이 잦아지겠죠. 행이 짧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눈이 쉴 새 없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줄을 바꾸기 위해서. 피곤하죠? 행이 너무 길면.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기억도 좀 있을 거예요. 어릴 때 갑자기 한글 깨우치고 텍스트가 많은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요 줄을 끝까지 잘 읽고 다음 줄로 갔는데 내가 읽은 행을 또 읽고 있어, 내가. 갑자기 내가 너무 큰 거예요. 아직 머릿속으로는 텍스트를 인식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긴 텍스트는 다음 행 첫머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독서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값을 찾는 게 아까 한 35글자 정도. 그 정도가 한 행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로 길이는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가로 길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세로 길이를 정한다는 거죠. 가로, 세로 비를 주는 방법도 있고 판면과 판형에 여백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1대 1.618 이거 아주 익숙하죠? 예, 황금비 골든 섹션입니다. 골든 레이쇼 1대 1.618 또 뭐 2대 3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2대 3은 이제 1대 1.5가 되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1대 1.618이 조금 이게 길어 보여요. 서양 사람들은 아주 이상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1대 1.618로 판면을 작성해서 들이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본문이 아래로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편집자들이. 동양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펼치면을 기준으로 책을 펼치면을 기준으로 요 책이 물리는 부분 본드 칠이 되는 부분 여기를 안여백 여기를 바깥여백, 윗여백, 아랫여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여백 비율을 가지고 판면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대 어떻게 됐더라?
1대 1.2대 1.2의 제곱 대 1.2의 뭐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 판명 구하는 법칙은 뭐 너무 많아요. 다시 돌아왔죠, 산으로. 이제 한 중턱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만들려면 지금 이제 외형적인 거는 다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했는데 이제 속에 들어가는 글꼴하고 문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글꼴과 폰트의 차이 뭐 이런 제가 질문도 막 하고 그럽니다. 직원들한테. 어려워 보여도 다 한 번씩 개념은 한번 심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으셨기 때문에 계속 대답하셔야 돼요. 글꼴과 폰트의 차이가 뭡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수리과학 연구소에서 오신 분. 촬영하시는 분. 주무세요? 글꼴과 폰트의 차이가 뭐예요? 네. 아, 죄송해요. 시켜서. 저기 아까 제 옆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셨던 분. 이름 말하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과 폰트의 차이. 서석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뭘까요? 내가 이걸 안다. K턱 사람들 빼고. 글꼴은 말 그대로 글자의 생긴 모양새를 말한다. 이게 지금 나눔 고딕인데 나눔 고딕의 고유한 이 생김새를 말하는 게 글꼴이고요. 폰트는 그 글꼴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파일 네임을 폰트라고 합니다. 폰트. 그러니까 나눔 고딕.ttf 요거는 폰트고요. 나눔 고딕은 글꼴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혼용해서 많이 써요. 글꼴이나 폰트나. 그리고 이제 세리프와 산세리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글자에 달린 획, 돌기, 삐침 이런 거를 이제 세리프라고 합니다. 산세리프는 그런 돌기 같은 게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불어로 쌍이 위드아웃이라는 뜻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리프와 산세리프의 차이. 어떤 글꼴을 구성을 할 때 끝에 달린 돌기나 획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총칭해서 세리프라고 하고 저 옆에 있는 글꼴은 끝부분에 뭐 삐져나오고 이런 게 없잖아요. 밋밋한 거 저런 거 이제 산세리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폰트는 이거는 미니언 프로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리어드 프로입니다. 어떤 게 더 잘 읽히죠? 산세리프 또 그렇죠. 대부분의 서적에서 본문으로 삼는 거는 세리프 글꼴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타임스 뉴 로망이나 팔라티노, 뭐 게라먼드 뭐 이런 거 다 세리프 글꼴이고요. 그런데 단 웹이나 스크린 이런 데서는 산세리프 글꼴이 훨씬 가독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외화를 보는데 밑에 자막 산세리프로 되어 있습니다. 산세리프가 스크린에서는 잘 보여요. 근데 산세리프는 책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산세리프로 된 책이 물론 읽기가 아주 힘든 건 아니지만 세리프 쪽보다는 그래도 좀 덜 읽힌다. 근데 이거는 어떤 얘들이 가독성이 높은 이유는 그냥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세리프 글꼴을 책의 본문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 뿐이지 특별히 어떤 과학적 특징이 있어서 얘들이 잘 읽힌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획, 돌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 각인되는 효과가 더 커서 뭐가 하나씩 걸리잖아요 머릿속에. 쟤들은 밋밋하고 그래서 이제 세리프가 잘 읽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오면은 이제 명조하고 고딕 개념이 나오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명조가 세리프,
고딕이 산세리프 이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아까 세리프, 산세리프 그림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이렇게 되겠죠. 명조는 아무래도 돌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고 세리프처럼, 고딕 계열은 좀 밋밋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음. 이제 글꼴도 본문에 적합한 게 있고 장식용 뭐 제목에 글꼴한 게 있고, 장식용 제목으로 적합한 글꼴도 있고, 출판계에서 선호하는 글꼴은 안타깝게도 윤 디자인 연구소에서 나온 윤명조하고 산돌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산돌 명조, 이 두 개가 합쳐서 거의 90%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상용 글꼴이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특히 이쪽 산돌하고 윤은 폰트가 설치가 안 돼요. 자기 컴퓨터에. 별도의 뭐라 그러나? 폰트 매니저. 예, 폰트 매니저인데 가상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폰트를 불러다 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폰트를 어디서 뭐 불법 복제 같은 걸 방지하려고 막 그런 건데 하여튼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장식, 강조, 제목용 글꼴인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장식을 하거나 강조를 하거나 제목 이런 데만 써야지 본문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글꼴로 본문을 계속 300페이지짜리 위상수학 책을 이 글꼴로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여튼 글꼴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이. 적당한 글자 크기는 한글은 10에서 12 정도 되고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11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11.5를 사용했는데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0.5포인트를 줄였습니다. 8년 만에. 그동안 11.5를 사용했던 것도 간신히 이렇게 11.5로 타협을 했는데, 제가 애초에 제시했던 거는 10.5였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국회의원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키워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어서 14포인트로 해야 된다.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 처장님하고 요걸 가지고 되게 제가 많이 갈등을 겪고 그랬어요. 이런 거 만들으라고 사람을 뽑아놓고 내 맘대로 이거 10.5로 못하고 14포인트로 할 바에는 원저번 직장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다시 글로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한 30여일쯤 되던 날에 극적으로 타협을 한 거죠. 제가 1포인트를 양보하고 처장님이 2.5포인트를 양보해서 11.5포인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이제 크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올해 좀 적당한 기회가 생겨서 남은 0.5포인트를 깎았어요. 11로. 근데 다시 10.5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11로 계속 갈 겁니다. 네, 뭐 장평, 자간, 어간, 줄간격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아래 한글이든 워드든 뭐 텍을 편집하든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장, 평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장은 글자의 높이는 그대로 두고 가로 길이를 좁혀가지고 홀쭉하게 만드는 걸 장이라 그래요. 평은 가로 폭은 똑같이 두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평. 근데 이제 아래 한글에서는 요거 두 개를 구분을 안 하고 합쳐서 장평이라고 그러죠. 합쳐서. 원래는 장, 평 개념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장평이라고 해요. 그냥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작으면 홀쭉해지고 100보다 크면은 뚱뚱해지고 이렇게. 글자 사이 이제 자간이라고 하는 건데, 한글은 그냥 자간 값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식자를 했을 경우 요 간격이 되게 비어 보여요. 여기가. 그래서 그 글자가 잘 읽힐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좁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간을. 옛날부터 그랬는데 요새 나온 글꼴들은 요 자간을 그냥 디폴트 값 0으로 줘도, 마이너스 자간을 주지 않아도
그냥 잘 읽힐 수 있는 그런 디자인된 글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 선택하는 사람, 글꼴 선택하는 사람이 잘 알아서 해야 돼요. 그냥 자간 0을 줬을 때 이게 너무 덤벙덤벙해 보이진 않는지, 아니면 그걸 좁혀야 되면 얼마를 좁힐 것인지 상당히 좀 미적 요인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간격. 글자랑 글자가 찍히는 이 하얀 영역을 행간이라고 합니다. 행간. 그 다음에 윗줄의 베이스라인에서 아랫줄의 베이스라인까지를 이제 행송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래 한글에서는 이제 문단 모양에 가보면은 뭐 줄간격 기본 160%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말하는 줄간격이 이제 행송입니다. 행송. 그러니까 10포인트 글자를 기준으로 줄간격이 160%다. 그럼 베이스라인이 이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10포인트에 160%. 16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 길이가. 아래 한글의 기본값은 16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본문을 편집을 했을 때 그게 조금 줄간격이 좁지 않나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좋았어요. 160%가. 근데 요새는 되게 좀 갑갑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트렌드니까. 저희는 180%를 씁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개념이 있고요. 요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 행간보다 넓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서 보시면 재정은 국가정책을 비추는 거울. 재정은하고 국가정책하고의 그 단어 사이의 간격이 요 행간보다 넓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그 하얀 공백 사이로 뭐가 이렇게 자꾸 흘러요. 보이지 않는 하얀 강이 생겨요. 화이트 리버라고 하는 거고요. 뭐 리저드라고도 합니다. 도마뱀. 뭐 스트레이시라고도 하고, 구불구불한 길. 단어 간격은 행간보다 좁아야 한다. 이건 잘못된 예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들여쓰기. 들여쓰기도 원래 다 들였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번에 바꾸면서 첫 문단은 안 들여쓰는 걸로 바꿨습니다.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문단 들여쓰기라는 거의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문단과 문단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절 제목 시작하는 첫 문단, 장제목, 절제목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문단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편적이었는데 요새 큰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펼쳐보면은 절반은 첫 문단 들여쓰기를 안 하고 절반은 첫 문단 들여쓰기를 해요. 옛날에는 다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타이포그래피가 전승이 안 되고 너무 급격히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에서. DTP로 넘어오면서. 활판 시절에는 정말 엄밀한 룰이 있었어요. 룰. 법이라고 할 만큼의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오래된 그 좋은 전통이 DTP로 오면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책 만드는데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첫 문단. 하여튼 본문 편집을 짜임새 있게 하려면 이거는 뭐 택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자인이든 콕이든 아래 한글이든 눈에 부담 없는 글꼴하고 글자 크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한행의 길이가 적당해야 되고 여백도 적당해야 되고 줄간격도 적당해야 되고 이 적당한 게 그럼 도대체 얼마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해서 마련한 게 아까 다운로드 시켜드렸던 그 책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거에 따른 템플릿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채워 넣기만 하면 책 한 권이 완성이 되는 그런 파일이 있어요. 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은. 하여튼 뭐 요걸 한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장제목 절제목에다가 뭐 예쁜 풍선이라도 하나 달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콘이라도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했는데 심히 보기 좋았더라. 천지창조를 마친 하나님처럼 심히 보기 좋았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거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빼세요.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손해볼 게 없어요. 나 좀 봐줘, 이거 많이 나오죠? 피터 윌슨이 한 말. 나 좀 봐줘 외치는 판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나 좀 봐줘 하고 외치는 판면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디서 필요하냐면 찌라시에서 필요합니다. 찌라시에서. 그러니까 뭐 나이트클럽 선전을 하는데 오늘 소녀시대랑 시스타가 같이 나와. 소녀시대도 중요하고 시스타도 중요해요. 소녀시대 붉은 글씨 200포인트, 시스타 보라색 201포인트 다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 막 현란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찌라시를 아주 정갈한 10포인트 글자로 줄간격 180에 자간 예쁘게 해갖고 한 페이지짜리 솔루션처럼 이렇게 내봐요. 그거 보고 누가 나이트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문서가 있어요. 네, 뭐 인용과 참고문헌, 이건 이제 인용하고 참고문헌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주랑 참고문헌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은 책이고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PDF 문서를 HWP로 바꿀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고, 관공서는 개조식 문장을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온점을 찍냐 안 찍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알려주고, 네, 정상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강의가 끝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레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책 만드는 데 밀접한 도구기 때문에 택이 오늘 좀 모였을 때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냥 급히 알려드렸습니다. 예, 강의는 이쪽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